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10주 동안 연속으로 보내드린 국회방송기획대담 한반도 평화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오늘 마지막 회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여름 일부 문을 열 때만 해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들 때였는데요. 어느새 가을바람이 불고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결실 앞에 북미 대화도 활발하게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을 두 손 잡고 올라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대내외에 알린 남북 정상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벅차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 오늘 두 분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북한남이 함께 이룩한 관계 개선의 소중한 결실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대담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부영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최 총장님 이번 2박 3일 특별 수영원으로 갔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백두산까지 같이 가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특별히 좀 기억나는 대목이라든가 그동안에 북한 뭐 여러 차례 다녀오셨을 것인데 네네. 새롭게 무슨 변화된 이미지 같은 거라도 있었습니까? 예, 우선 그 평양 시내가 예. 굉장히 깨끗하고 맑아졌다. 뭐 그것은 건물, 사람, 옷차림 모두에 있어서 좀 매우 과거의 그 칙칙함을 예. 완전히 털어내고 뭐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것처럼 밝았다, 맑았다. 이것으로 그 평양의 첫 인상을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혁 개방의 뭐 조짐 같은 게 느껴지고 그랬다. 예, 그렇습니다. 볼수 이제 있겠네요. 제가 뭐 한 15차례 과거에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예. 과거에는 뭐 반미 구호 일색이었는데 거리에서 예. 그 구호판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 인민중시 또는 뭐 과학으로 미래를 열자, 교육으로 미래를 열자 이런 그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구호들이 예, 거리 곳곳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비교적 자유롭게 그 고려 호텔이 이제 숙소였는데 과거와 달리 좀 그 앞 평양역까지 아침에 산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그 개의치 않았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이제 배경 화면도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양쪽 정상이 손을 맞잡고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지난 20일 오전에 백두산 천지에 양쪽 정상과 또 수행단들이 갔을 때죠.
올해 들어서만도 이렇게 한반도 정세에 몇 개의 그 변화의 지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우리 한반도 정세 어떤 국면을 보고 계신지 종합적인 얘기를 먼저 듣고 이야기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부영 의원님. 네, 우리가 분단된 지 73년 아니에요? 예. 해방 광복이 된 다음에 정말 이젠 새로운 나라, 하나 된 나라, 그렇게 짓눌려 왔던 것을 극복하고 새 나라를 세우겠다고 꿈에 부풀었었죠. 그리고 곧 미소 양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분단이 현실화되고 남북 양쪽이 대결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 세월이 70여 년이 된 겁니다. 한국 전쟁까지 치렀죠. 그랬다가 요즘 사태를 보면은 그 해방 직후에 이제 우리도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 하는 그 감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70여 년 만에 이렇게 남북의 지도자가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하고 우리 스스로 긴장 완화를 위해서 전쟁 요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끌어서 예. 한반도에서 평화 시대를 만들어가는 너무 가슴 벅찬 일이에요. 예. 그 시대를 조금 기억하고 그 처참한 세월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두 분이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9.19 공동선언을 내놓는 걸 보고 아마 눈물을 많이 흘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70년의 분단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지금 한반도 정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국면으로 보시는지 최한기 총장님. 예, 저는 그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예. 한반도 특히 남북 관계가 근본적으로 하나의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주로 남북 관계를 군사 중심의 전통적인 안보 패러다임이나 안보 담론의 틀 속에서 보아왔다면 예. 이제부터는 화해와 용서, 협력을 통한 평화 담론으로의 그 전환을 급속하게 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군사 위주의 안보 담론에서 평화 위주의 새로운 안보 담론으로 예. 전환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중간에 교착 국면도 있고 했었는데 4.27 이후에 평화를 담론한 축으로 한반도 정세가 쭉 일관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계시군요. 일단 이번 19일에 발표가 됐던 9월 평양 공동선언 이번에 양쪽 정상회담과 더불어서 공동선언을 두고 남북 간의 사실상의 종전선언일 정도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구체적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아주 이제 중요한 긍정적인 전환의 시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외신들의 경우도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라든가 폼페이오 등은 굉장히 새로운 대화의 계기로 환영을 하고 있지만 워싱턴 포스트 등에서는 비핵화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우리 국내에서 보수 야당 일부에서는 우리만 무장 해제하는 속빈 강정이다 이런 비판적인 양쪽 극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 우리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 내정에서 여러 가지 스캔들 문제라든지 그렇죠. 러시아와의 관계라든지 또 기존의 미국의 정치 관행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길을 걷고 이래서 야당인 민주당은 막론하고 말할 것도 없고 공화당의 상당 부분까지도 트럼프 예.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주류 언론은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도 할 것 없이 다 비판적입니다. 이렇게 미국 정치 자체가 트럼프 대 반트럼프 진영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예. 이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평화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 가자는 트럼프 자세가 저희들에게는 대단히 득이 된다는 입장인데 그 트럼프 진영 대 반트럼프 진영이 국내 정쟁을 벌이면서 자칫 긍정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예. 그 기여하는 것을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 협상 자체가 미국 국내 정쟁에 예. 재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어허. 그래서 요번 11월 중간 선거, 다시 말해서 의회와 주지사 중간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패할 경우에 예. 한반도 평화 협상의 동력 같은 것을 굉장히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트럼프 자체가 미국 내에서 아예 힘을 잃게 되는 국면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예. 굉장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동력을 굉장히 살려놓고 예.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중재 협상에 예. 조금 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자기 정치적 운명을 맡겨놓다시피 하고 있다고 봐요. 예. 이번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참 흡족하게 됐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바로 이런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기대를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국내 언론들에서도 일부가 뭐 속빈 강전이다, 뭐 핵은 그대로 있는데 무슨 합의를 그렇게 해왔느냐 이러고 좀 억지 비난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걸 다 합의하고 다 발표해버리고 나면은 예.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은 그야말로 불로소득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중요하게 비핵화에 관련된 일은 핵심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에 예. 맡겨놓는 그런 배려를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또 그렇게 해야 트럼프 대통령도 결실을 거둘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지금 완전하게 공개되지 않는 다른 여러 가지 실마리도 안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뭐 진단까지 해주셨습니다. 정한기 총장님, 이렇게 국내에서도 정파에 따라서라고 봐야 될까요? 평가가 엇갈리든 어느 지점에서 그것이 비롯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정치의 속성상 예.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도 일정 부분 야당이나 좀 이념이나 어떤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이나 어떤 그것이 정당이 됐든 집단이든 사회단체가 됐든 예. 그 집단의 정체성 여하에 따라서 같은 사안이라도 다르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들은 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네. 평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통일 문제나 남북 문제는 매우 그 이념적, 네. 체제적 그런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특히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집단 정체성을 찾고 이해관계,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그룹에서는 당연히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정 부분 예.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면 그렇게 그 문제를 예. 심각하게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을 때 그 예. 진화론을 반대해왔던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이익을 보던 과학자 집단의 집단 정체성을 찾았던 예. 이런 과학자들은 경험적으로 완전히 입증이 되고 일반화된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다윈이 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야 내 이론이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예. 심지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뭐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다만 그것을 추진한 주체가 너무 그 영광을 독점하려고 한다거나 예.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견해를 달리하는 집단과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 과정상의 어떤 거버넌스 체제를 예, 예. 만들어가는 것이 이런 이 집단 간의 갈등을 줄이고 이해관계를 첨예하는 이런 좀 어려움으로부터 탈피하는 길이다. 예. 정말 영광을 적어도 남북 문제, 민족 문제에 관해서는 독점하지 말고 예. 공유하는, 야당과 공유하는 이런 열린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추진의 동력을 얻는다. 저는 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의 그동안에 북한을 매개로 한 이념 대결을 구도해서 이렇게 서로의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점차로 가면서 이 간극이 줄어들 소지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바로 지금 남북 간의 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들도 뭔가 반대하는 쪽들을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완전히 견해 일치를 한다기보다는 예. 최소한 절차, 형식, 과정상에는 그런 협치의 공유의 틀을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이번에 아무래도 정상회담의 초점은 일단은 비핵화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비핵화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크게 두 대목으로 들어있는데요. 동창리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에 참관시켜서 하겠다는 것이죠. 유관국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와 같은 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것은 사실상 검증 가능한 영구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불가역적인 폐기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걸 얘기했고요. 약간의 또 이제 뭔가 회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가능성만 남겨두는 것이지 구체적인 조치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동창리 예. 그 부분에 일테면 폐기 예. 얘기를 했잖아요. 참 유관 국가들 참관. 예, 참관하에 예. 그런 얘기는 더 이상 미사일이나 핵을 미래 핵은 제조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핵이나 미사일 이런 것은 마지막 미국과의談판을 위해서 남겨놓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 미사일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핵 비핵화의 진전이라고 봐야 될 비핵화의 거예요. 굉장한 진전이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북한도 또 미국과談판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있는 핵까지 지금 다 폐기를 해라. 그러고 협상에 응하라는 것은 좀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발가벗고 협상장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예. 도마 위에 올린 생선처럼 나오라는 거예요. 상대방 처분에 모든 걸 맡겨버린다는 예. 그런 뜻도 되는데 어떻게 협상을 하면서 상대방의 카드를 완전히 뺏어버리고 협상을 하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거는 협상의 금도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봐서 예. 이 동창리 사찰을 받고 폐기하겠다는 거나 예. 또 영변 핵시설을 추후 조치로 이렇게 폐기하겠다. 예. 상응하는 조치에 따라서. 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란 말이죠. 예. 이제 나머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 물질 이런 것을 신고하는 것이 언제냐, 사찰을 받는 것이 언제냐. 저는 그것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공동 선언에 나타나 있다고 봐요. 예. 종전 선언이 되고 그리고 미국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은 예. 거기서 그런 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아니면 미국 언론들이 완전히 폐기를 안 했으니까 협상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이 협상 깨자는 뜻이에요. 예. 그런 자세는 특히 우리 언론이나 우리 야당 안에서 이번에 북에 같이 가자고 그랬을 때 예. 거부했잖아요. 그래놓고 또 모든 걸 안 된다고 하면은 아까 최 총장 말씀대로 그런 자세가 가버넌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자세예요. 예. 대화를 할래도 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지 안 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투집만 잡고 그러면 판을 깨자는 것이죠. 예. 한마디만 제가 더 할게요. 예. 만약에 지금 핵위기가 저렇게 계속됐고 또 미국이 북을 완전히 섬멸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됐을 때 박근혜 정권이 계속됐더라면 어떻겠어요? 아마 북 때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제 이 비핵화로 가고 또 재래식 군사력도 완전히 통제해서 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도록 만드는 이런 상황을 보수적인 야당도 예. 성찰적 자세로 뒤돌아봐야 된다고 봐요. 예.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핵위기, 핵전쟁 위기를
그냥 통화하는 집권 세력으로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그 소름이 끼치는 듯한 느낌을 전 갖습니다. 예, 예, 예.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그런 거를.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 리스트 관련 언급이 없었고 리스트를 토대로 한 기존의 핵무기라든가 핵물질 뭐 관련 얘기까지 진전이 안 됐는데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의원께서는 그거는 이후에 협상에 최소한의 맞이는 노선으로 협상의 대상이다. 지금 나온 것도 굉장한 진전이다라고 평가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본질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북미 핵 협상에서 북한이 내주어야 미국한테 내주어야 되는 카드하고 미국이 북한한테 내주어야 하는 카드는 차원이 다른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내주어야 되는 핵과 관련된 모든 이 조건들은 물리적 행동이 수반되는, 말하자면은 한 번 내주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불가역적인, 힘든 불가역적인 그런 카드인 반면에 예. 미국이 내줘야 되는 것은 제재를 해제한다든가 뭐 관계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긋나면 언제든지 쉽게 되돌릴 수 있는 무효화시켜버릴 수 있다. 가역적인 예.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불가역적인 카드를 먼저 내보여야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카드를 준다 이런 것은 협상하지 하지 않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예.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상호 조치의 성격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 예, 그 말이네요. 이해를 하고 최소한 동시적으로 카드를 주고 받아도 북한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리한 협상인데 그걸 먼저 내달라 하는 것은 북으로서는 예. 이게 말하자면 군사적으로 뭐 완전히 패배해서 항복해서 죽고 사는 예,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점령해서 뭐 점령당해서 뭐 내놓으라는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굉장히 북으로서는 쉽게 내주기 어려운 그런 카드라고 봅니다. 예. 그 점을 우선 명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우리가 그 북미 핵협상 남북관계에서도 선 말하자면 비핵화하면 후 평화체제 이렇게 보장해주겠다고 그래서 이게 거의 평행선을 걷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데 반해서 예. 이제는 우리는 광의의 평화체제의 틀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예. 추진하겠다는 아주 발상을 완전히 바꾼 예. 뭐 이런 그 전환의 국면이다. 이 점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고 미국도 일정 부분 싱가포르 그 센토사 선언에서 그 부분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준다면 우리도 훨씬 더 진전된 비핵화 카드를 내놓겠다 이렇게 북한이 이번에 예. 9월 선언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뭐겠습니까? 센터사 선언 지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 연내에 뭐 하기로 했습니까? 종전선언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미국이 그러면 지금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 상응 조치를 얘기했는데 그게 뭔가 두고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예. 지금 예상하시긴 그것이 바로 예. 원래 했던 예. 그 북미 선언을 했던 합의 내용 지켜라. 예, 핵심은 북미 그 관계 종전선언. 개선하고 제재도 어느 정도 완화해주고 예. 그다음에 종전선언에 관계 개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대표부 같은 것도 있을 수 그렇죠. 있겠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가시화돼야만이 그리고 이전에 센토사 선언을 통해서 이미 북미 간에 합의를 한 내용이고 그걸 지키면 더 가시적인 조치를 북한이 내주겠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전혀 무리가 없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북미 간에 싱가포르 서로 이제 합의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 중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이제 물론이죠. 상응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 정도면 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 그렇죠.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예. 네. 그리고 이 역사를 이렇게 조금 되돌아보면요. 예. 우리처럼 이렇게 각박한 남북관계 또 한반도 위기가 계속됐잖아요. 그런 것을 그야말로 북이 핵을 완성하고 우리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냈고 환경이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적시에 핵을 협상으로 해결하고 또 남북관계도 더 이상 더 악화돼서 전쟁으로까지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적시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진보적인 민주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지금 한반도 자체에서 남북이 합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잖아요. 적대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걸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훈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독일에서 동방 정책을 뭐 빌리 브란트 정권, 뭐 헬무트 슈미트 정권 이런 진보적인 사회당 정권들이 밀고 가다가 예. 뭐 어떻게 뭐 잘못했었든지 뭐 어떻든지 정권이 헬무트 콜 기민당 정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권이 그 전에 동방 정책, 진보적인 사회당 정권이 밀고 가던 동방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히려 그걸 더 확대했어요. 그 소련과의 교섭도 더 확대하고. 저는 최소한 이런 그 아까 최 총장 말씀대로 대변환의 시대를 사는 한반도의 정치 세력이라면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이때까지 화해, 뭐 전쟁 방지 이런 쪽으로 다 끌고 왔는데 그걸 다 뒤집어 엎어서 또 대결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하는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도 지난번 쫓아갔어야 돼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의 그전과 다른 예. 변화된 태도 같은 것을 읽어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 북한 주민들이 뭘 바라는지. 그래야 요담 정권에 잡아서 그 변화된 시대에 이렇게 대응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현실은 저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예. 기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시대에 뒤진 그 입장을 취한단 말이에요. 예, 제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지금 이부영 전 의원께서는 뭔가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좀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까지 해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보고대회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뭔가 지금 공개된 합의 문서에 나오지 않는 비핵화 관련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아니 다른 계기에 전달할 내용이 있느냐라는 거였는데 되게 있다는 인상은 좋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건데 트럼프를 움직이게 할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즉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그 이해할 수 있는 네. 전제를 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전환되면서 남북 관계가 지난 70여 년간 지속됐던 분단 체제가 네. 어떻게 보면 탈분단 체제로의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내고 그 변환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남북이 서로 그 적대적인 의미의 상호 공존을 했다면 이제는 적대에서 우호적인 차원의 상호 공존, 상호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이걸 진전을 시키지 못하면 예. 남북 모두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앙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동력을 살려나갈 수밖에 없고 그 동력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남북이 잘 협조하고 양보하고 타협을 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예.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만들어내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절실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따라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이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회담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비공식 그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오만찬 석상에서 양쪽의 양국의 그 퍼스트 레이디가 예. 외로워할 정도로 이 두 분이 마주 앉아가지고 쉴 사이 없이 이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저게 저 뭘 그렇게 이렇게 정상회담 몇 차례 하고 할 얘기 다 했었는데 또 저렇게 삼전 초대서에서 두 분 거기서도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쪽 정말 예. 그 영부인들이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막 하는 까지도 제가 봤는데 이건 실사에 없이 서로 그 대화를 주고받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양 정상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겠구나 하는 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예. 과정에서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북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선언 속에 담지 못했던 미국이 어느 수준에서 양해하거나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북한이 그 핵 관련 전환적인 예. 조치에 대해서 문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 예. 이런 의견을
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한 정도로 그 후에 벌써 그게 전달되기도 전에 폼페오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나 여러 가지 그 SNS 매체를 통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네바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상당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좀 전향적 카드가 아마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우호적 그 상호 의존의 관계가 굉장히 시작부터 버벅거리고 위태로워질 수 있다. 서로 정말 치명적이다. 예. 그러니까 서로 치명적인 것을 유발하는 고집을 부릴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정도로 좀 양보를 하지 않았을까. 예. 뭐 희망 겸 예. 추측을 해봅니다. 뭐 두 가지 다 사안이 하나는 모두가 절박한 사안이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절박한 상황이니까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수많은 시간을 정말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현실에서의 가능성을 모두 타진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종전선언 또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것들이 결국은 상연하는 조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0일 날 문재인 대통령도 종전선언에 관해서는 서로 생각하는 개념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얘기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현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선언이고 아직까지는 유엔사 지위 같은 것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거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러면은 사실상 현재가 이미 종전선언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해야 될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종전선언을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유엔사 해체나 혹은 미군 주둔 이런 문제와 결부시켜서 할 필요 없다. 미군 주들은 분명히 다른 사안이 유엔사 해체는 대개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우리 쪽에서는 그것도 예. 뭐 맞물릴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러시아 쪽에서 예. 여기 그 유엔사에 유엔사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미군 사령부인데 왜 유엔사라는 이름을 모자를 덮어 쓰고 있냐? 아하, 예. 이 유엔사 딱지 띄워라 이러고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예. 안보리 상임위원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요구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 딱지를 띌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뭐 그건 그렇게 난 맡겨 놓는 게 우리로선 좋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엔 사실 이 미군 주둔 문제도 이 종전 협정이 평화 협정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은 예. 미군 주둔 문제가 분명히 거론이 돼요. 예. 그때 미군 주둔의 성격이 지금까지와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 예. 뭐냐면 지금까지 미군 주둔은 북한이 남침을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온 거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이제 남북 간에 완전히 전쟁을 포기하고 이렇게 불가침 협정을 맺은 상태가 돼버리면 미군이 여기 왜 있냐? 있을 경우에는 뭐 나토처럼 집단안보 차원에 있을 수 있겠군요. 만약 그렇다면. 뭐 그런 건데 그것도 집단안보를 북한에 대해서 집단안보를 한다는 건 좀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재래 전력에서 또 집단안보 영역 전체의 집단안보가 되겠죠. 핵까지 다 포기해버린 이런 경우가 되면은 대단히 좀 이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일 텐데 그 경우에도 피스키핑 포스 평화유지군 형태 예.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출구를 찾을 수 있을 텐데 평화유지군이 핵을 가질 필요가 없죠. 평화 유지하는데 왜 핵까지 가지고 들어옵니까? 예. 뭐 그런 점에서는 북한도 뭐 양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예. 그건 앞으로 좀 남겨둬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번에 이 유엔이 열리잖아. 유엔 총회가 열리면은 예.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가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죠. 이번에 이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그렇습니다. 가지고 가서 예. 이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더구나 워싱턴 정도에 초청을 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비핵화
합의를 발표하는 뭐 이런 그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방문은 굉장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난번 그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어서 남북이 함께 그렇게 치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이든지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이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가는 핵심 인물이 된 거예요. 예. 견인차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아마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리고 거기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예.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이 세 사람이 올해 틀림없이 그 노벨 평화상에 공동으로 추천이 되지 않을까 보고, 예. 그것도 아마 11월이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예, 다 11월 끝나야 6일 될까. 날에 중간선거 이전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시네요. 뭐 좀 여담입니다만은 그 평창 또 중간에 평양 해가지고 평자로 앞머리 라임이 이렇게 형성된 것 같네요. 또 그렇게 보면 예. 그러네요. 종전선언 관련 짧게 좀 최한기 총장님 얘기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질문이냐면은요, 정치적인 선언이니까 크게 부담이 없는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쉽게 되지 않는 이유, 또 그렇게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김정은 위원장들이 굉장히 하는 그 이유, 뭔가 상충돼 보이기도 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뭐 심리적 상징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보고요. 예. 원래 그 정전협정 그 조항에도 이후에 이것이 이 평화 체제로 가는 하나의 그 길목에서 그 전제를 그 목표 지향점을 평화 체제로 그때도 이미 합의를 했고 그 제네바 회담에서도 그 부분이 재차 확인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새삼스럽게 이게 툭 어느 시점에서 그냥 갑자기 이 불거져 나온 얘기도 아닙니다.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적대를 청산한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합의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뭐 마치 종전 선언을 하면 뭐 미군이 철수해야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 과대 포장을 해서 이것을 그 좀 어렵게 하는 이런 것은 일종의 뭐 집단 정체성 강화의 수단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전혀 이 미군 철수 문제라든가 주한 미군의 지휘의 성격의 변화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약간의 변경부여 같은 뭐 그런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군사 부분에 대한 합의입니다. 군사 분야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양쪽 국방 책임자들이 서명까지 했단 말이죠.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남북 간에 관해서는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대단한 성과로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전쟁을 한 나라 아니에요. 남북 간에 그리고 지난 70년 가까이 그야말로 이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고 그러고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두 지도자 앞에서 국방장관이 서로 적대 행위를 근절하자, 그리고 완충지대를 만들자, 뭐 이러고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뭐 서해 저 지역도 완충 해역을 만들어서 평화 조업을 하자. 이런 게 저는 한반도 분단된 여기에서는 상전벽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의미를 좀 둬야 되겠고, 비핵화 이런 얘기는 미국과 북한 간에 결국 마지막에 꼭지를 따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중간에 역할은 하지만 결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경제 교류를 한다든지 문화 교류를 한다든지 금강산 광산 개성공단 재가동 이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전면화, 상시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사실 이미 다 됐어야 될 일들을 정말 쓸데없이 이렇게 늦춰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희생을 강요한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오히려 미국 조야가 딴 일에 그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에 남북이 알아서 자율 공간을 만든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남쪽의 촛불혁명으로 민주적 정권이 들어서고 북이 저렇게 제재와 봉쇄 속에서도 핵을 완성했거든요. 거의 동시에 남북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이 자체가 저는 남북의 자율 공간이 확대된 거라고 보고 예. 결국 이 속에서 북도 핵을 완성했는데 핵을 완성한 즉시 전쟁 위협에 이제 맞닥뜨리면서 예. 협상으로 미국을 끌어낸 겁니다. 예. 핵 완성이 이제 협상을 촉진시켰고 남쪽은 이 촛불혁명으로 인한 그 이 명분을 가지고 전 세계가 저 나라 큰 변화가 일어났구나. 그런 힘을 가지고 이 남북 관계나 핵 협상을 이끌어온 거죠. 예. 이런 점에서 저는 그 우리 남북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이렇게 보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게 만든 예. 자율 공간을 확보한 거라고 보는 거죠. 예. 뭐 이건 대단히 큰 일을 한 겁니다, 예. 사실. 적어도 반보 정도는 앞서가지고 지금 오히려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수 야당 일부에서는 현재 핵은 그대로 있고 더구나 여러 가지 지피철수 같은 것도 그쪽에 훨씬 많은데 같은 11개 개수하는 것 본다면은 우리만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려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번 2박 3일간 그 예. 평양 그 정상회담을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5.1 경기장에서 그 집단 체조 예. 빛나는 조국. 빛나는 조국 예. 그 행사장에서 15만 평양 시민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짧지만 7분간의 예. 원래 1, 2분 예상했다고 예. 7분이 했었죠. 했는데 그 키워드는 뭐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그 민족 자주, 민족 자결. 뭐 이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조했고 일부에서는 이거 굉장히 서울 돌아가면 예. 야당이나 일부 보수 세력한테 많은 좀 공격을 받겠구나 하는 뭐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아하, 그러는데 아하. 어쨌든 저는 이건 상당한 뭐 의미가 있지 않나. 아까 이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전시킴으로써 오히려 예. 미국으로 하여금 북미 핵협상을 좀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극이라고 그럴까요? 네. 뭐 이런 미국의 상당한 어떤 국제적인 촉진제는 역할을 뭐 100% 그리고 동의하는데 다만 일종의 이제 미국의 반응이 벌써 예. 상당히 그동안 이렇게 상당히 예면했던 상황들을 급속하게 다시 복원하는 예. 이런 것은 상당히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이 예상했던 것 훨씬 높은 수준의 관계 진전을 이루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당이 지금 제기하는 그런 문제들은 예.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그 집단 정체성 그 과거의 이 패러다임의 틀에 과학적 혁명이 패러다임 혁명이 일어날 때 예. 생기는 일종의 통과적인 그런 형태의 뭐라 그럴까 비판이나 반발이 아니겠는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 그렇게 심각한 수준의 이제기는 아니지 않나. 통과 의례 정도의 반발과 그게 문제 좀 지나친 제기로 본다.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어쨌든 과거에 동방 정책의 사실상 설계자였다고 보는 에곤 바르가 예. 동방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가가지고 키신저를 만났는데 키신저가 굉장히 불쾌하면서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신란성 막 질문을 하니까 에곤 바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당신한테 여기 설명하러 온 게 아니라 통보하러 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예. 근데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서 나중에 동방 정책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된 사람이 키신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제대로 자기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때, 네. 목소리를 낼 때, 그리고 그 목소리가 실현 가능하고 현실인 것처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반대의 목소리, 그다음에 이론 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과 의례 수준의 하나의 반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결국은 핵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에 풀어야 될 결정적인 문제지만 오히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한 우리의 역할이 오히려 중요한 고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 얘기를 조금 짧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기업의 회장급들, 총수급들도 참석을 했고 또 합의문에도 조건을 붙였습니다마는 철도 관련은 착공 정도까지 하는 표현을 했었고요. 여건의 조성 여부에 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 했는데 이 문제 이후에 분명히 현재의 제재체에서도 뭔가 뚫고 갈 예외 틈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유엔이라든가 미국 등의 북한 제재 해제하고 좀 같이 맞물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요번에 이 문 대통령의 유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그런 것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예. 이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거기서 큰 핵 합의가 나올 경우에 예. 이를테면 핵물질, 핵무기의 신고 이런 사태까지 진전이 되면은 북에 대한 이 제재에 몽땅 다 제재를 풀 수는 없죠. 핵사찰하고 완전히 무기를 폐기하고 이랬을 때 이제 제재를 완전히 풀 텐데 제재 봉쇄의 초기 조치, 해제의 초기 조치 같은 거는 올 연말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리고 분명히 이 러시아나 중국도 미국에게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북이 저렇게 비핵화 과정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계속 그냥 원래 봉쇄했던 그대로 묶어놓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옳다고 보질 않는단 말이죠. 예. 그런 것이 축적이 돼서 결국은 비핵화를 완성하고 또 그것이 미국과 북한 간의 수교 단계로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희들 정부에서도 그렇고 책에서도 그렇고 한국 경제가 지금 다른 곳으로 이를테면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포화 상태예요. 우리가 더 뚫고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거긴 지금 한계에 이르렀단 말이죠. 예. 남은 부분이 북한과 북방 경제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SOC 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 개발이라든지 농업 부분의 진출이라든지 연해주 같은 데로 그런 것을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 북핵 문제의 해결을 통한 북의 제재의 해제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 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랄까 탈출구, 예. 출구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전 경제인들도 같이 가고 그러는데 이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아마 북에서도 원하는 일일 테고요. 예. 네. 오히려 지금 이제 러시아라든가 중국의 입장들을 보자면은 이후 해제에 좀 도움이 되는 쪽 움직임 같다. 얼마 전에 유엔에서도 러시아 쪽 대표는 이 제재만 가지고도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헤일리 맞받아치면서 마지막까지 제재 강화해야 된다 얘기인데 이부영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핵 문제가 결단성 있게 해결되고 나면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풀릴 거다라고 했었는데 중국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근래 와서 동방경제 포럼에서 바로 정전협정이라든가 정전 관련 문제는 남북 미간의 문제다 알아서 해라라는 식의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걸까요? 글쎄요, 직전에는 적극적으로 좀 예. 관여하고 싶은 그런 그랬죠. 의사들을 직접적 강력하게 표현을 했었죠. 표현을 했었는데 아마도 그게 이 북미 관계 개선에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약간의 반동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좀 하지 않았나, 인지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당분간 좀 한 발 중국은 빠져 있는 것이 북미 협상을 가속화시키는데 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예. 근데 하여간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한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야말로 정말 핵 문제 해결해서 우리 경제 발전 빨리 좀 하고 싶다. 예. 전 그게 김정은 위원장의 본심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많은 경제인들이 이 특별 수행원으로 같이 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구성 비로 보면 제일 많은 숫자가 경제인이었습니다. 아하, 분야별 구성 비로 분야별 구성 비로 이거 좀 편파적이라고 할 정도로 예. 말하자면 경제인들이 많았는데 북에서도 제가 아주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각별하게 이 경제
분야의 수행원들한테 각별한 신경을 쓰고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옆에는 항상 그 오만천석상의 현송월 삼지연 낙단 그 단장이 옆에 앉아서 계속 그 정성을 들이는 그 뭔가 계속 얘기하고 아주 각별하게 그 신경을 쓰는 사실 뭐 개혁 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대기업 하나의 진출이 결정적인 경제 요소가 되겠죠. 예, 그래서 예. 여하튼 뭐 다소 뭐 그 뭐 경제성 부상이 뭐 좀 무례하게 막 훈시하는 듯한 뭐 태도를 취했다라고 뭐 비난 목소리도 있고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이번에 가장 각별하게 북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은 저 수행원들은 이 경제 분야의 수행원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북이 그런 부분에서 아까 김정은 위원장 얘기한 대로 이제는 정말 경제 발전에 올인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곳곳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고 그와 더불어 전반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에 우리 그 방문단한테 쏟는 정성이라는 것은 예. 그게 물론 일부 뭐 저 가식이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마음을 다한 마음을 통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이 저는 제수진에서 봐서는 엿보였다. 그런 걸 보면 예. 핵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북한이 뭐 과거처럼 그런 그 시속 게임을 한다든가 예. 뭐 이렇게 속임수를 쓴다든가 이런 행태는 하지 않지 않나.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 하는 것이 드러나면 이제야말로 북으로서는 테러가 없다. 전 그렇게 예. 보면 그런 의미로 본다면 좀 당분간 좀 너무 불신보다는 좀 북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이런 좀 대승적 차원의 예. 자세가 필요하다. 이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그 가닥을 추린 6개쯤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마지막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김정은 위원장 우리 서울 방문하는 걸로 좀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설명을 통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빠른 시일은 바로 올해 안에 방문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방문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을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이든 비핵화든 아니면은 북미 관계든 간에 그걸로 보자면은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남은 기간을 보면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 올해 안까지 특정 지은 것 보면은. 지금까지 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만들어온 과정은 예. 아마 반쯤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올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을 만들었다고 봐요. 근데 남은 제일 큰 이벤트가 예. 곤경에 몰려있는 두 사람 아니에요. 트럼프와 김정은. 이 두 분이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 발표 그리고 김정은 자신이 한국에 오기 전에 먼저 워싱턴에 가서 예. 거기서 비핵화 꼭지를 따는 일 이것이 세계적인 일이거든요. 예. 아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뒤에 서울에 온다면 아마 좀 보수적인 사람들도 그분들이 정말 그 존경에 맞지 않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예.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온다 그러면 반대 소리 내기를 참 어려울 거예요. 예. 옥류관 저 오찬에서 예. 그 헤드 테이블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께서 예. 이 공동선언에 연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말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예.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그렇지. 직접 물었다. 그 헤드 테이블에 앉았었으니까. 그랬더니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가고 싶은데 이 주변 참모들이 너무 강력하게 반대한다. 예. 예? 굉장히 만류한다. 굉장히 어렵다. 예. 이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네 분께서 그 대동강변 산책하러 그 앞에 강을 구경하시라 나간 예. 사이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하고 일부 우리 남한 수행단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재차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예, 또 예. 임동원 아마 이사장께서 이렇게 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대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예. 제가 반드시 갑니다.
예. 예, 제가 정말 그 자리에서 반드시 갑니다. 이렇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했어요. 사실 연내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연내.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못 박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갑니다. 이렇게 재차 뭐 어렵지만 네, 반드시 제가 갑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을 보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있었던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6.15 선언했던 시기인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가장 일차적인 현상으로 보자면 답방을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문 자체가 일상화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날 이제 국민 보고 기자회견에서 이게 한편으로는 정리화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정상 간의 이렇게 움직임은 상호 방문과 교류가 일상화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까지 됐습니다. 할 얘기는 상당히 다양하게 남아 있는데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마무리하면서 지금 상당히 마침 우리가 좋은 국면에서 오늘 우리 그 특집 10부작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됐었는데요. 좀 강조하고 싶은 말 거들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의 이 한반도 상황을 강대국들이 주도하기보다는 남북 양쪽이 물 흘러가듯이 예. 이렇게 무리 없이 해왔으면 물론 많은 노력은 기울였겠죠. 전 이런 걸 보면서 옛날 말 사자성 하나를 생각했어요. 상선약수. 예. 물 흘러가듯 무엇도 다 이렇게 껴안으면서 가듯 그렇게 두 지도자가 이 한반도 사태를 다른 강대국들까지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서야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 국격 이런 것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장미 총장. 예. 제가 19일 날 아주 저녁 늦게 갑자기 이 백두산을 간다 이런 예. 통보를 받고 9월에 과연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을까? 저는 과거에 2차례 예. 백두산을 그러니까 간 북한 적이 쪽으로 예, 북한 향해서, 쪽으로 예, 예. 동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갈 수 있을까?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두 번 다 제가 너무 뭐 칼바람, 칼비를 그때는 맑은 날씨 못 봤습니까? 예, 전혀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는 대개 9월 달이 그렇습니다. 예. 그 백두산 기상이. 근데 우려를 했는데 마침 아침 이제 일찍 평양공항을 떠나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딱 그 삼지연 공항에 접근하면서 언제 그랬는 듯이 확 그 날이 개면서 예. 내리고 백두산 올라가는 길에 전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화창한 날씨, 기온도 그렇고 따뜻하고 그래서 온 천지가 너무 환하게 보여서 오히려 신비감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이 민족의 성지인, 물론 남북이 다 백두산이 민족의 성지라는 것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민족의 남북관계 이게 하나의 그 상서로움이 아니겠는가 길조다. 그래서 복이에요. 복. 예,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민족이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의 평화 이것이 이제 정말 이 7천만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 공동선언에서 그 부속 합의서로 서명한 군사 부분의 이행 합의서 이것은 저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보고 그쪽 관련 당사자들도 이번에 가장 이게 의미 있는 합의가 바로 군사 부분의 합의다.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행되면 정말 이제는 우리는 전쟁이나 갈등의 공포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해방된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낸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바쁘신데 오늘 두 분 이렇게 고맙습니다. 더구나 그 기획 특집 10부작 시리즈 대미를 장식하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남북 화해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한 평양 공동선언 8천만 결의의 한가위 선물이란 표현도 합니다. 봄부터 이어진 남북 정상의 숨가쁜 행보가 이 세 차례 만남 끝에 맺은 결실답게 앞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10부에 걸쳐서 보내드린 국회방송 기획대담 한반도 평화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오늘 고견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